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요. 저희 뉴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이네요. 3호 개발이 인수한 내용인데요. 3호 개발의 자회사에 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방화문 제조업체 국일 도어테크 공동 인수했네요. 3호 그린 인베스트는 코스톤 아시아와 컨소시엄을 이뤄 방화문 제조업체 국일 도어테크 지분 100%를 약 450억 원 수준에 인수했습니다. 삼각전 영업이익의 9배 수준이고요. 국일 도어테크는 1995년 설립된 국내 방화문 제조업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경기도 화성시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최근 청라국제도시 IHP 첨단 산업 용지에 5,000평 규모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방화문을 제작, 설치해 업계 3위권 업체로 성장했고요. 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와 코스톤 아시아는 회사의 기술 경쟁력과 방화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건축자재 비용이 유럽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유럽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늘 들어온 인수합병 뉴스를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이버가요, 스페인의 당근마켓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은요, 중고거래 사이트예요. 그런데 스페인에도 아주 큰 게 있네요. 25일 투자은행 IP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왈라팝에 1,552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 투자로 확보한 지분은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선보인 왈라팝 이용자는 스페인 인구의 절반인 1,500만 명에 달한다. 스페인 쇼핑 앱 가운데 이용자가 네 번째로 많다. 국내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처럼 참여자 간 생활용품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로 글로벌 밀레니엄 Z세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통칭 겨냥한 플랫폼 사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왈라팝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10에서 20대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네이버 이사회의 의장직과 사내 이사직을 차례로 내려놓고 유럽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GIO 역할에 집중해왔다. 2019년에는 3년 만에 공개 행사에 대담자로 나서 세계 정보기술 시장의 99%를 지배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에 네이버가 끝까지 저항한 회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제국주의. 네, 현재 사회에서 제국주의 말까지 쓰니 좀 과격하네요. 김은영 기자 취재했는데요. 5조 비싸다 했는데 55조 쿠팡발 지각 변동에 이베이 몸값 오르나? 이베이 코리아는 배송 인력 등 직접적인 물류 투자를 강화하는 쿠팡과 달리 시스템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스마일 배송 서비스는 이커머스 기업이 운영하는 물류 서비스로 거의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천만 명 회원과 스마일 배송과 연계된 멤버십 유료 서비스인 스마일 클럽 가입자 300만 명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베이 코리아의 강점이라며 쿠팡, 네이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단숨에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물임이 분명하다고 하네요. PEF 썰전, 기업가치 되묻는 CFO들이라고 합니다. CFO들이요, 기업가치, 가치평가가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CFO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다양해진 기업가치 평가 방식인데요. PER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당기순이익 대비 주가가치 비율입니다.
역수로 하면은 이자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률이 은행에서 빌리는 신용대출하는 이자보다 좋으면은 여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용이자가 내려가면 퍼가요 더 오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를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퍼가 매력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V 에비타인데요, 감각적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 주가 가치와 순부채 합의 비율,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제조업 등에 사용됩니다. PSR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아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매출 성장이 빠른 경우 적용됩니다. PDR, 향후 만들어질 시장의 규모나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식 가치의 비율, 전기차, AI, 바이오 등 혁신 기술 사업에 주로 적용. PGMVR, 총거래액 대비 주식 가치의 비율,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 배달업 등에 주로 적용. PIPR, 보유 지적 재산권, IP의 가치평가 대비 주식 가치의 비율, 기술 기반 기업으로 영업이나 자산보다 IP의 가치가 높은 경우 적용합니다. PHR,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 수 대기 주식 가치 비율, 초기 스타트업에 적용하네요.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러분도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김경미 기자가 취재했어요. 간편한 토스증권이 불편한 이유. 제목이 멋있어요. 굉장하네요. 지난 15일부터 사전 이용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토스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토스증권은 주식 초보자, 즉 준인들을 위한 증권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여러 번 말해왔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성공했어요. 예컨대 기존 토스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약 5분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화면 구성 역시 웬만한 쇼핑 앱보다 쉽고 직관적이죠. 일례로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음원 차트처럼 보여주는데 구매 톱 100, 간식 탑 100, 수익률 탑 100 시기란 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좋은 기사예요. 김광수 기자인데요. 은행 밀레니엄 Z세대 앱삭 안 당하려면, 앱삭이 뭐냐면요, 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잖아요. 그걸 삭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 앱삭 당했다 그러나 봐요. 이른바 밀레니얼 Z세대에는 왜 토스나 카카오뱅크 미니로 세뱃돈을 받았을까? 편리함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앱처럼 쓸데없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사용자 경험 UX는 직관적이죠. 토스 앱 평가 점수는 앱스토어 4.5점, 구글 플레이스토어 4.2점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양대 모두 4점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에 1,800만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겠죠? 국가 부채가 재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국가 부채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적자의 본질이라고? 네, 부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네요. 네, 이 저자가 그렇게 합니다. 저자는요, MMT에 대해 화폐 주권을 지닌 국가는 어디라도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여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설명합니다. 무조건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를 제한한다. 목표는 균형 재정이 아닌 완전 고용이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연방준비제도 중심의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편타. 이 말은 경제정책의 키를 연준으로 대표되는 임명직 혹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가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정 예상하는 의회가 심히 의결하기 때문이다. 네, 한국은행은요, 완전 고용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요, 완전 고용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세대우 자사주 1,000만주 소각, 배당 등 2,800억 규모 주주 환원했네요. 자사주 소각은요, 지난해 6월 1,300만 주, 약 680억 규모에 이어 올해 3월 추가로 진행된다.
보통주 총 발행 주식수의 약 1.5%에 해당된다. 지난해 메르에셋 대우는 4차례에 걸쳐 약 3,227억 원, 5천만 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바 있다. 이중 2,300만 주를 소각하는 셈이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전체 주주 환원 규모는 총 2,800억 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4%에 해당한다. 미래에셋 대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등 주주 권익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34% 정도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보는 거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네이버 이해진 성과급 논란 정면 돌파, 스톡옵션 중심 보상 기조 이어갈 듯합니다. 실제 네이버는요, 지난 2019년 2월 전 직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주당 12만 8,900원에 지급했어요. 이 스톡옵션은 오는 27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날 종가 기준 시세 차익이 1,9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네이버는 지난 23일 직원 3,253명에게 총 111만 4,143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죠. 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자사주 매입 금액의 10%를 현금 보상해주고 있어요. 한 대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단기 수익보다는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 조직을 중심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봉과 인센티브 외에 전 직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올해 한국 콘텐츠 제작에 5,500억 원을 투자했네요. 설자리 잃어가는 토종 OTT. 토종 OTT는 왓챠 같은 티빙 같은 회사를 얘기하죠. 넷플릭스가 이처럼 투자를 늘린 데에는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괄은 이날 행사 후 진행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입자 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네요. 한국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주총표 대결 갑니다. 네. 전날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주주서안에 대해 동생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열린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에서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논의했으나 조 대표가 제안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이 교수 선임안은 주주 제안으로 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회적으로 방법을 택했나 보네요. 박성규 기자인데요. 비트코인 테슬라 주가는 거품, 직격탄 날린 현인의 단짝. 여기 보면 사진에 워렌 버핏하고요, 찰리 먼거가 나와 있네요. 먼거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는 보도 이후 6만 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5만 달러를 소폭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43%, 올해 5% 올랐죠.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시가총액 7천억 달러. 코로나 방역 잘했더니 뉴질랜드 집값 폭등하네요. 자, 굉장히 잘하고요. 경제 성장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지난 1월 기준 집값 중앙치는 73만 뉴질랜드 달러 6억 원여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죠?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집값은 100만 뉴질랜드 달러에 근접했고요. 통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최근 1년 사이 19% 이상 올랐다고 전했죠. 이 같은 폭등에 대해 뉴질랜드 당국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앙은행은 주택자금 대출 제한 계획도 발표한 적 있죠.
잘 되면 좋겠습니다. 유럽의회 중국과의 투자 협정에 제동 걸었어요. EU 대중포위 미국 전략을 따라야 하나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데 중국이 이제 유럽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하지만 미국의 공세에 맞서 중국도 유럽을 향해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시 주석은 9일 중동유럽 17개 국가와의 정상회의 사상회의에서 백신 협력 및 교역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와 중국의 교역액은 790조 원이었고 EU와 미국의 고유역액은 5,500억 50억 유로로 약간 적습니다. EU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도 전년 대비 2.2%, 5.6% 늘었어요. 경제적 밀착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점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도 한번 우리나라처럼 사드 한번 맞아보면 정신 차리려나요? 김영필 기자인데요. 시장에 선물 내놓은 파월, 인플레 목표 3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노동시장의 최대 고용 근접,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인플레이션 기대치 높은 수준 형성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기간 동안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1,000만 명이 적다면서 최대 고용을 갖길이 멀다고 합니다. 팬데믹 전보다 1,000만 명이나 급여 받는 노동자가 줄었네요. 그 1,000만 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자, 말씀드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요, 완전 고용이 목표로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완전 고용이 목표로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조지원 기자입니다. 소비 고용 부진에 성장률 전망 못 올린 한은이네요. 고용 전망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한은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요. 올해 취업자 수가 13만 명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이날 8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수정했어요.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일자리 80만에서 100만 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도 취업자 수를 5만 명 낮춰 잡은 것인데요. 내년 취업자 수도 당초 21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한은이 최근 정책 목표가 한 상충 가능성에도 설립 목적의 고용 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방안에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고용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대규 기자가 취재한 건데요. 요건 좀 넘어가고요.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스콤 작년 4분기 로보 어드바이저 가입자 30% 증가. 요새 로보 어드바이저 인기인가 봐요.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내 RA 로보 어드바이저죠. 수익률은 27.3%로 해외 주식 RA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주식 RA 평균 수익률은 27.3% 올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30.7%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안정 추구, 위험 중립, 적극 투자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기만 기자가 취재했어요. 이기민 기자네요. 경영권 분쟁 수단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입니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요. 최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룹의 새 이름과 금유석유화학에서 조현식 대표이사와 박철원 상무 측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활용한 주주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주제한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 대해 주주총회일에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된 3법에선
주주 제한을 하기 위한 조건인 주식 보유 6개월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사회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가진 지분이 10%라도요. 감사위원 뽑을 때는요. 3%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대주주라고 해도요. 감사위원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겠죠. 50% 가진 대주주라고 해도 51%라고 해도 3%밖에 내가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3%씩 나눠 가지고 있으면 금방 떨어지게 되죠. 경영권 관련 소식이요. 여러 개 있어서 그러면 몰아서 한번 볼게요. 차은용 기자인데요. 금요석유화학 조카 박철환의 이유 있는 반란이네요. 물론 검유석화 석유화학 이사회가 주주 제한을 거부할 수는 있다. 상법 363조 시행령 12조는 주주 제한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한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금요석유화학가 주주 제한 상정을 거부한다면 박상무 측은 법원에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우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구강모에 AI 싱크테크 첫 성과 설명하는 AI 기술 개발했네요. 그리고요, LG그룹은요, 올해까지 AI 핵심 연구 인력 규모를 100여 명으로 확대하고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023년까지 1000여 명의 AI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와 연구 개발을 위해 향후 3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주셔서요. AI 인재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네. 이수빈 기자가 또 LG AI 기자 썼는데요. 설명해주는 AI인데, LG AI 연구원은 AI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를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LG AI 연구원과 스콧 셰너 토론토대 교수팀은 데이터 중요도를 측정하는 평가값인 셰플리 지표를 연속 학습에 최초로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최대 40%까지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국제학회인 CVPR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연속학습 기술 강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네요.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페이스북도 뉴스 사용료 낸다. 유료화 급물살 내네요. 네,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될까요? 앞서 구글도 3년간 10억 달러를 들여 뉴스 사용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웨스트 미디어, 독일 로버트 모독의 뉴스 커퍼레이션 소속 언론사 등과 잇따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뉴스 사용료 부과를 지지하며 유럽에서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해 언론 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뒤집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조용신 기자가 취재했어요. 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25조 위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네요. 25일 중국 관영인민일보에 따르면요. 중국 20개 이상 성 및 직할시가 준비 중인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25조 위안에 달합니다.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이 101조 6천억 원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25조 위안 투자는요. 말 그대로 슈퍼 경기 부양책이네요.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의 13%인 4조 위안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한 바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GDP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와, 중국 잘 나가겠는데요? 김웅순 기자가 취재했네요. 바이든 반도체 등 봉급막 검토 지시, 계산 복잡해진 한 기업. 중국이 또 악재가 있군요. 한편으론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 1년 사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79억 달러, 119조 원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48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이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 정말 이렇게 납품 못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려워지네요. 중국이 그걸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하니까요. 백종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파월 긴급 처방에도 여전한 인플레 우려입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인플레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날 소매협회 NRF는 올해 미국의 소비지출 6.5에서 8.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소비지출 확대는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이기냐, 아니면 연방준비 제도가 이기냐, 뭐 대결하는 것 같아요. 꼭.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뭐 신문에서 계속 금리 관한 내용 나오네요. 금은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물가 상승 전망 착한 인플레이까 나쁜 인플레이까? 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더 큰 인플레를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점, 은행 시스템이 건전해 제출을 일으켜 유동성을 더 늘린 경향, 정부 주도 임금 상승 유도로 물가 상승 등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육아, 농축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0.9%로 여전히 낮고 돈이 잘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준경 교수는요, 일본을 보면 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물가가 안 오르는데 가장 나쁜 것은 실물 경제는 침체되고 지속되고 자산 가격으로만 돈이 쏠리며 사라져버리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반등한 물가를 어떻게 적절히 유지할지, 물가에 걸맞게 돈을 효율적으로 돌게 할지가 관건인 셈이네요. 윤세미 기자인데요. 긴축 없어요. 못 믿어요? 약발 안 듣는 금리 딜레마네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네. 시중 금리가 이기는지 한국은행이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이유를 두고 ING 은행은 시장이 중앙은행의 초완화 정책이 끝날 것임을 점차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은행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어찌나 광범위하고 강력한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배는 이미 향해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올해 말 테이퍼링이 일어날 것으로 보며 시장 의견도 이쪽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에이프릴 라루세 채권 투자 총괄은 시장은 너무 앞서간다며 중앙은행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경제가 이전보다 회복됐다는 내용의 새 지표가 나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변심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보급에 따른 본격적인 경제 개방 땐 소비가 폭발하면서 경제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중앙은행의 강력한 가이던스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금리까지 끌어올리며 파장을 던지고 있죠.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0.6%에서 이달 마이너스 0.3%까지 올랐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0.12%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각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김민표 기자인데요. CEO 초대석, 김민표 토스페이먼트 대표, 결제는 기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국내 피지 시장 결제 기준으로 2019년 317조 원에서 2022년 52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피지 사업을 등록한 회사는 110여 개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5%, 토스페이먼츠가 22%의 시장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새롭게 출발한 토스페이먼츠가 앞으로 PG 시장에서 어떻게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킬지 김민표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PG는 이런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결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셀러한테, 판매자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안에 전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토스페이먼츠가 출범할 당시 과정은 춘단치 않았죠. LGU 플러스 사업부에 있던 직원 60여 명 중 대부분은 LG 계열사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토스페이먼츠에 남아있는 직원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토스페이먼츠의 관건은 채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재 확보가 절실했죠. 김 대표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토스페이먼츠 직원 수는 현재 94명으로 올해 40~50명을 충원해 15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커지는 건가요? 김종훈 기자입니다. 금융지주사 실적잔치 주역된 증권사, 저희 효자 맞죠? 네, 효자 맞죠? NH금융지주는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줄어든 1조 7,359억 원, 농업지원사업비 4,291억 원을 제외 기록했어요. NH농협은행의 순이익이 1조 3,707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6% 줄어든 탓이죠. 하지만 NH투자증권은요, 지난해 5,775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지주 실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전년 4,655억 원 대비 24%가량 순이익이 늘었죠. 이 같은 순이익 규모는 또 다른 계열사인 NH농협생명 612억 원과 NH농협손해보험 463억 원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와, 생명, 농협보험 뭐 이런 거 판 거에 5배를 그냥 증권 하나로 벌었네요. 다른 증권사도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걸 보면요. 대신증권이 740% 늘었습니다. 1642억 원. 엄청나네요. 74%네요. 네. 그리고 삼성증권도요. 5076억 원, 29% 늘어났고요. 키움증권이 6939억 원, 91% 늘어났습니다. 이남희, 코로나 위기 속 금융지주 치열한 성두경쟁, 완좌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손충당금 아시죠? 앞으로 일어날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그거를 미리 손해로 장부, 재무제표에 붙여놓는 거예요. 내년에 100억이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미리 해놓는 건데요. 와, 5대 금융지주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요. KB금융이 6,700억 원이 2019년이었는데요. 2020년에 1조가 넘었습니다. 신한금융은요, 9,500억 원에서 1조 3,900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하나금융 5,100억 원에서 8,400억. 우리금융 3,700억에서 7,850억. NH금융 3,500억에서 6,377억. 2조 8천억에서요, 4조 7천억까지 63%가 늘었네요. 와, 대단하고요. 정말 금융기관이요,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러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맞죠? 한번 이렇게, 이거 라임 사태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사모펀드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요, 정말 손해가 막심합니다. 배성분 기자가 썼는데요. 좋은 투자 습관 없이는 자산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자는 특히 리밸런싱, 즉 분산된 투자로 자산의 비중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원래 비중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요. 리밸런싱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주식은 차근차근 사모아 리밸런싱만 잘하면 된다는 거네요. 차은용 기자인데요. 쿠팡 상장이 불붙인 시장 개편, 생존 가능성 높은 쓱닷컴. 자, 쿠팡이 어떻게 가치 평가가 됐을까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요, 그리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NH투자증권 추정치 기준 2021년 예상 주가 매출 비율 1.8에서 3.1배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준으로 미국 아마존의 PSR이 3.5배, 이베이의 PSR이 3.6배, 알리바바의 PSR이 6.6배인 것을 감안하면요. 쿠팡의 밸류에이션은 이커머스 기업의 평균 혹은 그보다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액 GMV,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 가치는 거래액 대비 1.3에서 2.1배 수준이고요. 이는 C2C 이베이의 0.4배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같은 B2C 기업인 아마존의 3배보다는 낮습니다. 쓱닷컴은 쿠팡과 유사한 B2C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했고 아직 온라인 소비가 크지 않는 식품과 생필품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올해 쓱닷컴의 예상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인데 쿠팡의 2021년 예상 PSR 1.8에서 3.1을 적용하면 적정 가치는 3에서 5조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말 이마트 시가총액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그걸 그래도 5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마트의 가치가 쓱닷컴의 가치 정도만 딱 된다고 보고 있나 봐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이마트가 뭐 부동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중섭 기자입니다. 아마존 투자 외면한 워렌 버핏의 후회, 비트코인으로 재현될까요? 달리오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돈이 지난 10년 동안 작동하고 돈으로서 부의 저장소로서 급격한 인기를 얻는 것은 놀라운 성취다. 이것이 비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비트코인이다. 나는 오류를 바로잡길 원하고 더 많이 배우길 원한다. 필자가 달리오 CEO의 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것은 투자의 대가 바열에 오른 사람조차 새로운 영역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학생처럼 배우기를 열망한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네요. 배송대행의 절대 강자 메시코리아 4년 새 매출 급등하고 있네요. 52억 원에서 2,565억 원으로 급증했네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활동 시대가 모두의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왔죠. 음식 배달부터 대형 물류까지 물류와 배송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코리아는 늘어나는 고객사와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김포와 남양주에 풀 콜드 체인 시스템을 갖춘 4,264제곱미터 2,5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픈했습니다. 280여 대의 부릉트럭, 49,000여 명의 제휴배송 운전사, 배송 거점인 전국 440여 곳의 부릉스테이션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메시코리아 관계자는 메시코리아의 물류센터, 트럭, 이륜차, 스테이션 등의 자산은 기업이 별도의 고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네요. 2년 만에 20배 성장,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이 반한 오늘의 집입니다. 네, 젊은 분들 오늘의 집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머스를 오픈하자마자 위기가 닥쳤다고 하네요. 서비스 출시한 지 3년간 매출 없이 서비스를 키워오다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지만 초기 일주일간 매출은 빵원에 그쳤습니다. 인테리어 정보를 보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강성주 HOO는 오늘의 집은 고객들에게 정보를 찾는 채널로 인식된 곳이지만 반대로 커머스와 연관성은 없었다며 좋은 파트너들과 제품을 많이 입점시키려고 했고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에서 커머스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버킷플레이스의 성장을 촉진했죠. 2020년 초 300억 원 수준이었던 월 거래액은 2020년 말 1,000억 원대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송 경쟁력을 치우기 위해 자체 물류 배송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기자인데요. 떠났던 블랙스톤 한국 사무소 다시 개설했네요. 자, 한국의 사무소 개설하는 건요, 국민연금이요, 정말 쩐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상대하려고 한국 사무소를 많이 이렇게 여는 것 같아요. 블랙스톤 펀드 조성액이요 959억 달러인데요. 사무소 개설 예정에 있고요. 칼라일은 617억 달러인데요. 사무소 있고요. KKR 있고요. TPG 있고요. 워버그 핑커스 없네요. 그리고 CVC 캐피탈 있고요. 베인 캐피탈 있고 아폴로가 없네요. 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연봉 얼마 받을까요? 세계 최대 명품 핸드백 제조사 시몬느, 연내, 코스피 상장하네요. 업계는요, 시몬느의 기업 가치를 약 2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소 2조 원. 1,000억 원 규모의 연간 당기 순이익에 주가 수익 비율 PER 20배를 적용한 경우인데요. 상장사 중에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없지만 섬유, 의류, 신발 업종으로 분리된 F&F, 필라홀딩스, 영업무역 등 2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시몬느는 고가 명품 핸드폰에 특화돼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명품 소비가 늘고 LVMH, 에르메스, 캐링 등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캐링 같은 핸드백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가요, 시몬느예요. 네, 우리나라에 있네요. 이승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직콕은 외롭고 지루하다. 보드게임으로 코로나 블루 격파하자고 하네요. 네, 여기 보드게임 종류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상장 앞둔 중국의 디디 취싱 유럽 진출 시동 걸었네요. 하지만 최근 유럽에선 디디 출신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해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 이코노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디디 출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중국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대법원은 지난 19일 우버의 기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직원에게 유급휴가,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들 뭐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배달의 민족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요, 뭐 4대 보험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줘야 되고요. 뭐 유급휴가도 보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배달원들은 또 이제 자유롭게 일하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또 지키는 거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김주환 기자가 취재한 거, 예, 제가 아까 전해드린 거고요. 한국산 기자가 취재해서 작년 72조 불린 국민연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2배 벌었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네,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겠죠? 기금 자산 계 총계로 보면 6.27%예요. 1988년부터 현재까지니까요. 총계는요 6.21%인데 국내 주식으로 한 9% 올렸고 해외 주식으로 10% 올렸고요. 국내 채권 4%, 해외 채권 4%, 대체 투자 7%, 단기 자금 3%. 예, 역시 국내외 해외 주식이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최민경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재계도 밀레니얼 Z세대 부상, 현대중공업, 정기선, 화나, 김동각 주목하고 있네요. 김동관 사장은요, 최근에 위성사업까지 경영 보폭을 넓혔어요. 지난 22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인공위성 벤처기업 세트랙 I의 무보수 기타 비상무 이사직을 맡으면서인데요. 김 사장이 현장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나그룹 항공 우주 산업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 사장은 2010년부터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등 20여 개국 관료 세계적 기업들과도 CEO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네요. 윤세미 기자인데요. 먼거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소식 이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멍건은요, 이날 시장의 만연한 투기 분위기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는데요. 그는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거래되는 것 중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쪽이 더 나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벼룩과 이 가운데 어떤 걸 더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 다 나쁘다는 거네요. 이게 표현이 정말 대단해요. 이지훈 기자인데요. 애플 결국 차 만들고 2030년까지 매출 55조 올릴 거라고 하네요. 쿠마르는요. 애플이 초기에 형성된 카플레이 시스템이나 차량용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타사에 제공하는 비교적 소규모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겠지만 결국 완전한 애플 브랜드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우선적으로 오는 2024년까지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의 0.2% 미만으로 5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애플이 오는 2030년까지 시장에서 1%의 점유율만 확보하면 매출액은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능할까요? 우경희 기자인데요. 차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나라. 반도체 대란에 동맹 꺼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요, 행정명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론을 어느 정도 계승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속 발표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내건 한미일 대만 반도체 4자 동맹론을 두고 안심보다는 팽팽한 긴박감이 먼저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후속 발표는 공급망 평가기간 100일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이후 화웨이 이외에 중국 업체 주문이 늘면서 충격이 덜한 편이지만 미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각각 25%,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오늘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